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5월 24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 본다가 몇 가지 흐름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IR 보고서, 물론 요약 관련된 부분들은 전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문 보고서 자리를 올려드렸고,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상당히 시장의 주도주 섹터의 흐름 부분으로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장들을 조금 약세 얘기했습니다만은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동력 부분들이 어디에 생겼는지, 그리고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좀 되면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이 있죠.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그 온도차가 제법 크죠. 비 왔을 때 소나기라든지 이런 부분 내렸을 때 온도가 조금 선선한 부분들, 바람 불면 좀 더 체온이 더 떨어지는데, 이렇게 온도의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면 체력이 약하신 분은 감기가 걸린다든가 뭐 이런 증세 부분들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약간의 초기 감기 증세가 될 건지, 아니면 폐렴으로 확대가 될 건지, 체력이 약한 국가들, 두세 국가들이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뭐 특히 리라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좀 조금 뭔가 비탄력적인 움직임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 유로화 약세를 만들었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올해 이제 9월달,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언제 이걸 진행할 건지, 언제 코멘트가 나올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2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 국채금리 상승 부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권을 좀 줬었던 내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상 지나와서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아니라 약세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커져가는 유럽 리스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것만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외국인의 트릭 매매는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마감 브리핑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고 하면 남북 경협 관련된 기운 자체하고, 그 다음에 환 리스크,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이런 리스크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유럽 리스크라는 부분이 살짝 분출이 좀 되는데, 어디 쪽에 파워 부분들이 좀 셀 것인가, 이 저울질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 기간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서 시간 타임테이블 부분들을 좀 약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5월 24일입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3주 정도 지나면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에 이제 13일은 지방선거로 휴일이에요. 지방선거 수일인데 14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 오늘은 선물은 한 7,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죠. 어차피 오늘 풍계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3주 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계속 뭐가 나오나요? 조건 어떻게 할 것인가, 회담을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서로 계속 어느 정도 물밑 작업 부분들은 해놓은 걸로 유추가 되지만, 그 표면적으로 의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 부분들을 또 합의 부분도 할 것인가, 계속 위에서는 우아한 백조로 있지만 밑에서는 계속 발을 바둥바둥 하면서 물에 떠 있는 역할 부분도 좀 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시장에 경영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어떨 때는 또 어제 며칠 전처럼 실망감으로 시장에 출렁거리는 부분도 만들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죠. 모두 다 여기에 커져가는 유럽 리스크가 될 것인지, 이것도 쾌수천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하고 터키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 이것도 역시 소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트릭 매매, 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해외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선물 가지고 장중 변동성을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요건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만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3주간은 지수는 어떨 때는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이기거나 아니면 선물에 의한 파생, 외국인들이 트릭 매매, 변동성 매매 부분들에 따라서 단기 그 차익 부분들을 챙기는 이 장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 부분들을 본다 하면 이 시장에서 뭐 모멘텀이든 종목이든 스페셜하게 나오는 종목군 섹터 아니면 뭐 테마 아니면 우리가 순환 매매 부분들 그쪽 강세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만 더 강도 자체가 강해지는 움직임 자체도 나올 수 있는 그 장세 자체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일단 체크를 해 두실 것 같고. 자, 첫 번째. 화장품주와 증권주 상승 동력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 부분들이 나왔어요. 특히 화장품 오늘 LG생활건강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면세점 매출 고공행진 4월이 전년 대비 71% 증가를 했고 작년 3분기였나요? 언젠지 3분기 정도에서 이제 사드는 극점 찍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사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가장 먼저 받았던 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점진적인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죠.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두세 가지가 명확하게 그린 부분이 안 나왔는데 배터리 쪽까지 서서히 가시권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사드로 인해서 종목군들 업황의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크게 훼손을 시키면서 종목군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된 종목군들이 다시 원점을 찾아가는 파동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이런 흐름 속에서 면세점 매출이 고공행진 부분에서 4월달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하나의 실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증권주 장중에 한 3% 오전장에 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증권주는 이걸로 하나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쩐의 전쟁입니다. 수수료 싸움이 아니에요. 수수료는 물론 수수료도 나오고 신용이자가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별도 중요한 시장이라 그러니까 그건 그 내용 부분들은 기본 캐시카우고 신성장 동력 부분들은 쩐의 전쟁 4조냐 8조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이 제2호 발행어음의 허가 부분들을 받았어요. 1호가 한국금융지주고 2호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증권주들의 상승 동력, 성장 동력의 어떤 가치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증권지의 반등 부분도 이끌어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럽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유로가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탈리아 연합정부 자체가 오송운동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반 EU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전에 이탈리아하고 EU하고 맺었던 협정, 특히 뭐 국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협정 부분들을 재협상 카드를 기본 축에 정책적인 기본 키워드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부과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번 주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중요하다 볼까요? 오늘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 상황 봐가면서 근데 이제 저 오성운동 정당 자체가 그 정도의 권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먼저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전기전자 쪽에 반도체 섹터 부분도 별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보면 SK하이닉스는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2주 3주 동안 계속 뭡니까 말싸움하고 있죠. 주도권 싸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될까? 안 될까? 무너지면 또 트럼프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돌림표가 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이 저가 매수는 일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저가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 자체가 왜 한 2, 3주 동안 2월 12일까지 변동성 장세 부분
뉴스플로우 자체가 방향이 결정 안 되다 보니까 챙겨 놓으려고 하는 기운도 조금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가 6월 12일 그리고 특히 6월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 6월달 이 내용은 글쎄요, 짧으면 3년 7년 정도 우리나라의 그다음 북한과 남한의 정책적인 방향, 산업의 개편 방향 부분하고 상당히 중요성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미리 양쪽의 시나리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양쪽의 포지션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지 전략 부분들을 진행할 때 뭐 콜이나 풋을 동시에 똑같이 매수 부분들을 하는 전략 부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전략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부분에서 확인되면 내려가는 걸 빨리 손절하고 이걸 더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콜 부분들을 더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전략 부분들이 6월 달에 우리나라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의 방향, 산업의 방향,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 부분들까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농담 삼아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육로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진하산, 나진항 옆에 있는 러시아땅 핫산에서 철도로 연결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죠. 비행기로 가면 편하죠. 근데 이런 새로운 육로가 열리고 북로, 항로가 열리면서 우리나라가 유통이라든지 물류 부분들에 아니면 제조업에서 남북 경협의 새로운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기반 요건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안 됐을 때는 현재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근데 이런 활로 자체가 열었을 때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투자에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도 준비를 계속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근데 왜 조화를 발현했을까? 그거는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가 가지고 가보는 거죠. 양쪽 다를 받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소 5년 이상의 먹거리 부분들의 결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1, 2주 정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타 매매하는 거 그 정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우리는 더 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5월 24일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